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파수꾼, 바로 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중요한 파수꾼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왜 독립성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여러분, 1997년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보통 외환보유고가 부족했다, 기업들이 빚이 너무 많았다 이런 걸 원인으로 꼽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배후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범인이 숨어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1997년 금융위기가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졌거든요. 아니, 도대체 금융 시스템을 지킨다는 그 감독이라는 건 뭐하고 있었냐?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고 나서 전 세계 학자들이 막 파고들었더니 공통적으로 딱 찾아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었던 거죠. 정치적인 어떤 입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덮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상처가 골마 터져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숨은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잡날 뼈아픈 교훈을 얻고 나서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기 보시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니 국제증권감독기구니 하는 이 세계 금융을 꽉 잡고 있는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선언을 합니다. 금융감독기구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무조건 반드시 독립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독립성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독기구를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포획이라는 아주 무서운 두 가지 위험 때문이에요. 이 포획이라는 단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위험, 바로 정치 포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은행이 지금 완전 부실해져서 당장 문을 닫게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안전해지거든요. 이게 감독기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딱 선거가 코앞인 정치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저 은행 문 닫으면 실업자 생기고 난리 나는데 내 표 다 떨어지게 생겼네. 안 돼. 일단 덮어. 이렇게 감독기구의 압력을 팍 넣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더 큰 폭탄이 돼서 터질 거 뻔히 알면서도 당장 내 표가 더 중요하니까요. 바로 이게 정치 포획이라는 겁니다. 무섭죠? 자, 두 번째 위험은 산업 포획이에요. 오케이, 정치로부터는 어떻게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위험이 스멀스멀 나타납니다. 감독기구가요, 자기가 감독해야 할 대상인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걔들이랑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맨날 보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금융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규제도 좀 느슨하게 해주고 슬쩍슬쩍 예외도 인정해주고요. 이야, 이거 완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포획,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잡히는 정치 포획이랑 금융산업에 잡히는 산업 포획,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결과물이 뭐냐? 바로 규제 유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땅히 해야 할 규제나 감독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몸에 작은 암세포가 생긴 걸 발견했는데 나중에 수술하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으로 퍼져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독립성이 왜 필요한지 그 절실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도대체 그 독립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독립성을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딱 나눠서 설명을 해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립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금융 규정을 만들 때 누구는 쥐도 안 보는 거, 규제 독립성.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감독 활동, 그러니까 검사 나고 이럴 때 간섭 안 받는 거, 감독 독립성.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핵심이죠. 그리고 이걸 든든하게 받쳐주려면 세 번째로 정부 조직 안에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기관 독립성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돈줄 쥐고 흔들지 못하게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 독립성까지, 이 네 가지 바퀴가 다 제대로 굴러가야 진짜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 즉
독립성을 줬으면 반드시 세트로 따라와야 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책임성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금융감독기구도 똑같습니다. 이 독립성이랑 책임성은요, 진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파트너 관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어떤 잘못된 결정이 나왔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감독기구는 위에서 정치인이 시켜서 한 건데요? 이러고 빠져나가겠죠? 반대로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관이라야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좋은 금융감독 시스템, 그러니까 좋은 규제 지배 구조는 마치 자동차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방금 배운 독립성과 책임성이 앞바퀴 두 개라면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성과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는 무결성이 뒷바퀴 두 개를 이루는 거죠. 이 네 바퀴가 다 튼튼하고 균형이 맞아야 우리 금융 시스템이라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싱싱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제일 어려운 숙제가 나옵니다. 독립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파트너인 책임성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바로 이 문장이 그 어려움을 딱 보여줍니다. 독립적 감독기구에게 책임성을 제대로 부과하는 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독립적 중앙은행에게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자, 여러분, 우리 중앙은행도 독립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묻는 건 중앙은행보다 비교도 안 되게 까다롭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표를 보면 그 이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왼쪽 중앙은행부터 볼까요? 여러분, 중앙은행의 목표가 뭐죠? 그렇죠. 딱 하나. 물가 안정.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죠? 올해 물가 상승률 몇 %? 이렇게 숫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금융감독기구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일단 목표부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금융기관 망하지 않게 건전성도 지켜야죠. 우리 같은 금융소비자도 보호해야죠. 또 자금 세탁 같은 금융범죄도 막아야죠. 목표가 너무 많고 복잡해요. 심지어 이 목표들이 서로 부딪힐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한다고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 금융기관이 힘들어져서 건전성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할지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 공부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과정이에요. 화폐금융론, 물론 어렵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하고 멋진 무기를 손에 넣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